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국민의힘 홍문표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네. 지금 설훈 의원께서도 복장이. 네, 예. 저도 코트를 입었다가 지금 벗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후에 또 일정도 또 추운 곳에서 있다면서요? 네, 오늘 판문점 가는데 네. 추울 것 같아서 코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감장 풍경, 예, 시작부터 사실은 색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밤 1시 늦게까지 했어요. 예, 예. 전 뭐 영상으로 봤는데 유튜브로도 네, 네. 보고 예. 일부 TV 중계하는 것도 봤는데 초반에는 뭐 윤석열 총장이 큰소리 땅땅 치고 예. 나는 누구 부하 아니다. 네.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네. 후반으로 갈수록 검찰의 민낯이 다 나왔어요. 야, 이거 큰일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절감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다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 내용들을 보니까 검찰이 이거 정말 공수처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전 뭐 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따지겠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총장이 뭐 부하 아니다? 네. 이런 참 물론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하급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엉터리의 법 위반이에요. 네. 법에 검찰청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참 많은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검찰이 이대로 둬가 이 나라가 되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윤 총장이 땅땅거렸지만 후반 갈수록 어제 국감장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예. 네. 홍문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정치권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네. 이렇게 추한 그리고 국정감사답지 않은 네. 그런 소위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을 보고 네. 좀 가슴으로 마음으로 아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이미 그 생각에 따라 조금씩 해석은 달라도 어쨌든 김봉현이라는 이 참 시대의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예. 제일 먼저는 청와대 5천만 원 네. 뭐 강기정 이렇게 네. 터뜨려서 네. 그다음에 여당의 또 의원들 줄줄 또 이름대고 네. 그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또 야당으로서의 공격용으로만 이렇게 봤던 그것이 이제 불거지자 그다음에는 또 검찰도 문제가 있다. 야당도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일을 키워가지고 예. 자기 이제 주가 지금 이 소위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겁도 없이 같이 또 대들어갖고 편을 네. 들어주고 또 대통령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네. 또 뭐 추미애 장관을 또 거들어주고 이래갖고 이것이 이제 전국의 우리 국정감사의 마무리가 예. 아주 혼란스럽게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상황을 보고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예. 또 이러한 전국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1년 남은 마지막에 이 흐트러진 국정이 아닌가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큰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네. 홍문표 의원께서는 사기꾼의 쇼에 빨려드는 이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그 때문에 어제 추한 국감답지 않은 그런 풍경을 자아냈다. 그래서 가슴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초반에 저런 얘기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후쯤에 또 추미애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위를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자, 네. 이 공무원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표현한 것, 일테면 예, 윤석열 예. 총장이 부하 아니다. 예.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게 그 국감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표현 방법이 거칠고 예.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가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말이 진짜 맞느냐? 검찰청법 8조에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상급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휘 받아야 돼요. 법이 그렇게 지휘 감독한다 돼 있는데 예. 당연히 하급자예요. 자기 말로 부하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부하 아니라고요? 검찰청급을 그러면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네. 본 의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예. 얘기는 검찰총장이 몰랐을 수가 있다면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죠. 이 법 규정을 네. 검찰청 파트조에 나와 있는 분명한 이 기준을 몰랐다면 그 말대로 하면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를 해석하면은. 악의로 해석하면 알고도 이 법 자체를 이 법 조항 자체를 깔고 뭉개고 법 이서나 마나 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 지금 이 법 부하 아니다 하는 얘기는요. 분명한 위법입니다. 검찰법 8조를 정면에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무슨 검찰청법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돼 있습니다. 상급자예요 분명히. 자, 그 부하의 문제는 왜 부하가라는 단어가 생겼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계사에서도 대한민국에도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위 검찰총장 예. 지휘권 박탈 문제가 벌써 3번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벌써 3번을 했어요. 뭐 조자랑에 헌컬 쓰는 것 무섭지 않다고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는 놀이개로 보는 거지 그렇게 두려워서 이 큰 고난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단초가 돼서 말이 돼서 이제 국정감사까지 왔는데 부하 얘기는 이게 일본 시대 때 가장 많이 쓰던 용어인데 예. 이 용어가 지금 나오게 된 동기는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마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 저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네. 이 용어를 쓰기까지의 이 소위 윤석열 총장의 고충과 애로와 수모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거기 앉혀놓고 네. 3번씩 한 뭐 일주일 내지 열흘 걸러 한 번씩 말이야. 네. 검찰 지휘권을 폐쇄시킨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니까 사람은 무슨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정의롭고 그다음에 개인 감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내포된 자기는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네. 이래서 검찰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야기를 아마 이야기하다 보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서 의원께서 뭐 몇 조 매당 하는데 이건 거기에 지금 부합돼서 용어를 놓고 따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윤 총장의 발언 자체가 위법이다 말씀하셨고, 이제 홍표 의원께서는 사실은 이 부하란 말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 쓰기에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윤 총장의 뭐랄까요 그동안의 뭐 애로, 수모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 말씀이시죠? 추미애 장관이 네네. 지금 이 감찰을 하라고 네. 한 부분은 네. 뭐 그 내용이 하나하나 다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일테면은 김봉현 씨 2차 이 진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A4 용지로 16장입니다. 저도 예.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검찰 상대로 해서 세 사람 검찰과 변호사 해서 네. 형량을 베풀었다. 네. 1,000만 원 상당의. 그 사실로 나왔습니다.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깔고 뭉갰습니다.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감사 할 때 보니까 예. 어제 깔고 뭉갰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검찰이 비리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비리에 관계된 사람은 자천을 시키든지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작년 4월이에요. 올 4월이에요. 예, 예.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을 이 라이브 사건을 책임져로 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손 떼라는 얘기는 딱 맞는 거예요. 법무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네. 몰랐으면 모르지만은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러면 감찰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 감찰 자체가 정당한 거예요. 네. 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0만 원 향응을 룸사롱에서 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그 향응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지금 라임 사건 책임자로 가 있고 이런 구도인데 그리고 한 지시를 한 걸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제대로 자기 역할도 안 하고 그냥 역할 안 한 정도가 아니고 향응을 받은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책임자로 올려놨으니 수사 책임자로 냈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당연히 감찰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지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금 여의도 그 중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시려면 샵 0945번 우물장자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1차, 2차 이 김봉현 씨의 서류를 편지를 봤습니다. 네. 지금 서류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보다 큰 차원의 정책 문제며 사실적인 문제를 오늘 이 방송에서 이미 나왔다면은 저는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첫째가 지금 서류원 말씀이 그러면 김병원의 사기꾼 얘기를 지금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맞고 그러면 어제 남부지검장인 박순철 이 지검장이 사표 내면서 그 사표의 사유서 그거는 또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구 얘기를 지금 믿을 거냐 이게 이제 국민의 관심사인데 지금 사기꾼 얘기를 그럼 믿는 여당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되겠어요? 자기가 가장 믿었던 그 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에 가까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을 이렇게 부하다르듯 쑥대밭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하더라도 내가 조사했던 책임자니까 이건 아니다. 혹은 또 소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유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은 지금 서류원 말씀대로 그게 반대 논리가 거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믿을 거냐? 엊그저께까지 장관이 믿어서 임명했던 남부지검장을 믿어야죠. 어떻게 사기꾼 얘기를 앞에다 놓고 그걸 믿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지기까지 간 것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참으로 한계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 얘기가 더 우선해야 되고 지금 남부지검장의 얘기를 신뢰를 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정치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너무 추한 현실이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는 좀 이 문제를 참 말하고 싶질 않아요. 예, 홍 의원께서는 현재 사기꾼의 발언에 휘둘리고 있다. 추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기꾼의 발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증이 됐습니다. JTBC에서 그 룸사롱을 찾아가서 직원들 상대로 다수의 직원들 상대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딱 잡아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감찰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꾸 총장을 거기다가 언론에 보도돼서 내용을 보시면 아니 총장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핫바지 아닙니까? 보고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또 받았어도 이 구두로 받은 것이 감찰된 나왔고. 거는 지금 이야기고 감찰하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부지검장이 총 수사의 책임자인데 옷을 벗어가면까지 자기가 참 그 사유서를 써낸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 김병원이 얘기한 거 큰 틀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춤추고 있는 여야의 오늘의 이 창극은 참 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자, 윤석열 총장과 법무장관의 대결 구도 이건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